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경제를 말하다는 IT와 반도체 이슈, 신소재와 미래기술 및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컨텐츠를 통해서 업계의 전망과 투자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삼성의 사내 유보금은 얼마나 될까요? 물론 사내 유보금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사내 유보금이라고 해서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보유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유보금 속에 현금도 포함되는 거죠. 어찌됐든 삼성전자의 현재 사내 유보금은 291조 2357억 원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자산 9조 7천억 원, 건물 30조 4,600억 원, 그리고 기계장치 52조 1,499억 원 등 기타 유형 자산들이 119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금화시키기가 어려운 자산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현금으로 얼마든지 변환이 가능한 금융자산 중에 현금성 자산은 26조 8,859억 원을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이 76조 2,520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금 자산의 총합이 약 113조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이러한 현금성 자산은 비상시에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비상자금으로 운영이 되기도 하지만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다른 기업 등을 인수해서 그 규모를 키울 때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실제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2016년 국내 인수합병 사례로서는 사상 최고액인 9조 4천억 원의 자동차 전장그룹인 하만을 인수한 바가 있죠. 이에 따라서 갤럭시 스마트폰의 번들로 제공되는 이어폰에는 하만의 계열사 AKG의 이어폰이 제공이 되고요. 갤럭시 스마트폰, 무선 이어폰, 그리고 유선 번들 이어폰 등의 사운드도 AKG에서 튜닝을 해줍니다. 이렇듯 사내 유보 자산 중 현금성 자산은 종종 기업 간의 M&A에 유용하게 사용이 되죠. 하지만 삼성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하만 인수 이후에 이렇다 할 M&A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이 시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경쟁력 있는 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말이 심심찮게 들리는 시기가 바로 요즘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전자의 사내 유보금 중 현금 자산이 113조에 달하고 즉시 조달 가능한 현금 자산이 26조 정도 되니 이쯤 되면 정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흘러나오는 인수 합병설이 있죠. 삼성전자가 2018년 한번 인수전에 참여했다가 실패한 바가 있는 네덜란드의 자동차 반도체 기업인 NXP의 인수전에 다시 뛰어들 것인가에 대한 여부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NXP는 자동차 전장 반도체 부문에서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는 세계적인 자동차 반도체 회사입니다. NXP는 네덜란드 소재 반도체 기업으로 필립스에서 독립해 나온 기업입니다. 2006년도에 독립해 나왔어요. 본사 소재지는 히딩크, 박지성, 이영표 하면 생각나는 바로 그 도시 에인트호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CEO는 프란스 반 하우튼이라는 사람이고요. 종업원은 약 37,000명 정도의 대기업입니다. 매출액은 63억 6,500만 달러 정도로 환율을 1,300원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약 8조 2천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NXP는 자동차 전장 반도체 부문 세계 2위 회사이며 RFID나 근거리 통신망 및 홈 네트워킹 반도체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사내 유보금으로 인수해야 될 회사를 꼽을 때 왜 NXP가 최우선으로 거론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NXP의 사업 영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동차용 반도체 사업 때문이죠. 현재 완성차에는 안전 편의를 위한 전자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동차 한 대당 평균
200개에서 400여 개의 반도체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분량이죠. 하지만 이제 바야흐로 세월이 흘러서 전기차의 시대를 넘어가서 이제는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과도기 모델이었던 전기차에도 반도체가 약 800에서 1000여 개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차로 이행될 경우에는 차 한 대당 2000개 이상의 자동차 반도체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차량용 반도체 사업은 노다지 중에 노다지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삼성이 2016년 하만 그룹을 공들여서 인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인수의 시너지가 약한 편이에요. 자동차 반도체의 시장성 또한 놀랍습니다. 2016년 자동차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에서 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4년이 지난 2020년 현재는요, 자동차 반도체의 비율이 10% 이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는 통신과 컴퓨터 부문에 이어서 IC 칩 부문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놀랍죠? 현재 NXP는 이 부문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1위는 최근 사이프러스와의 인수합병에 성공해서 1위로 올라선 독일의 인피니온이에요. 삼성전자는 자동차용 센서 브랜드인 아이스셀 오토, 그리고 자동차 전문 AP인 엑시노스 오토 등을 출범하는 등 자동차 전장 반도체 시장에 호기롭게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아직 미미해요. 자동차용 반도체는 일반 실리콘 기반 반도체보다 내열성과 신뢰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자동차는 사고 한 번에 사람의 생명이 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안정성과 신뢰성은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그만큼 개발도 어렵고요. 진입 장벽도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자동차 반도체 라인업이 물론 존재합니다만 아직 그 성능과 신뢰성을 입증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뛰어난 신뢰성을 가진 자동차 전장 반도체 기업인 NXP를 인수해서 해당 사업의 파이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NXP의 시가총액은 약 275억 9,380만 달러입니다. 이를 한화로 환전을 하면 약 35조 8천억 원 정도의 규모를 자랑을 해요.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그렇지만 단기 처분이 가능한 단기 금융자산까지 합쳐본다면 충분히 시도해 봄직한 M&A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삼성전자가 ARM을 인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을 가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삼성이 NXP를 인수한다면 인피니온을 제치고 단숨에 세계 1위로 건너뛰는 겁니다. 물론 물밑에서 이러한 자동차 전장 반도체 업계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이 노다지를 포기할 삼성이 아니잖아요. 아직 공식화가 안 되었을 뿐 지금 삼성이 가진 유보금으로 어떤 M&A 실적을 보여줄 것인가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삼성전자가 좀 NXP 인수에 성공을 해서 자동차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으로 우뚝 솟을 수 있었으면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기업 규모가 꽤 큰 대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수에 뛰어들 경우 수많은 경쟁자가 붙을 것으로 보여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 등 자동차 반도체 및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들이 길을 쓰고 달려들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는 시도해 봄직한 정말 유용한 M&A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